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큐어 SDLC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DLC라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D가 디벨로프먼트, 그 다음에 L이 라이프, 그리고 C가 사이클 해서 얘가 우리말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요. 그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이제 시큐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시큐어의 뜻이 뭐 안심하다, 안전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냥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커들에 의해서 이제 해킹이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안에 취약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보안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큐어 SDLC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잖아요.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각 단계마다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포함한 거. 그게 이제 우리 시큐어 SDLC요. 그래서 얘는 보안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SDLC,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다가 보안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포함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Secure SDLC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보안 활동 있죠. 그런 것들을 제시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Secure SDLC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방문문헌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클래스프라는 거요. 얘는 이제 SDLC의 그 초기 단계에서 보안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된 그런 방법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SDL이다라고 하게 되면 SDL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 있죠? 그 회사에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SDLC 얘를 이제 개선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SDL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븐 터치 포인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에 모범 사례 있죠? 그런 모범 사례를 우리 SDLC에다가 통합해 놓은 그런 방법론을 보고 우리가 세븐 터치 포인트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시큐어 SDLC의 대표적인 방법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SDLC 각 단계별로 어떤 보안 활동을 하는지 그거 좀 살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요구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 보안 항목에 이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들 중에서, 여러 개 요구사항들 중에서 보안 항목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식별 작업을 해야 돼요. 모든 요구사항에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보안을 전부 다 강화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요구사항들 중에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안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안 강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구사항 중에서 보안 항목에 해당하는 거, 그게 어떤 건지, 보안 항목이 필요 없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맨 처음에 이제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요. 설계 단계에서는 우리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제 식별된 그 보안 요구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설계서에 전부 다 이제 반영을 시켜요. 반영을 시키고 우리가 보안 설계서라는 거를 따로 이제 작성하는 거. 그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뭐 한다? 보안 설계서를 작성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우리 표준 코딩 정의서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지, 그리고 설계서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 요구사항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거. 그게 이제 구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계 단계에서 보안 설계서라는 걸 작성했죠. 그 보안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안 사항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시켰냐, 그리고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게 우리 테스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식별을 해요. 식별을 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 한다? 보안 패치를 실시하더라. 우리 윈도우도 보세요. 윈도우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보안과 관련된 것들. 얘는 이제 창가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못 뚫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만들었더니 그거를 이제 뚫을 수 있는 창을 또 만들겠죠. 또 그 창을 이제 또 막을 수 있는 또 방패를 만들고 또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또 창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개발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악성 코드가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아니면 해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뚫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뚫릴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가 보안 패치를 계속해서 실시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DLC 단계별로 어떤 보안 활동을 하는지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뭘 한다? 여러 개의 요구사항 중에서 보안 항목에 해당되는 거, 보안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어떤 거를 강화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식별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뭐 한다? 보안 설계서라는 거를 우리가 작성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에서 뭐 한다? 그 설계서에 따라서 우리 보안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실제로 구현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뭐 한다? 그 보안 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안 사항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작동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단계에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을 이제 식별을 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일단은 먼저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고 나서 보안 패치를 실시하더라. 이렇게 이제 각 단계별로 보안 활동을 이렇게 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소요. 보안 요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밀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게 있고,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방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들도 있죠. 자, 가볍게 보고 지나갈게요. 자, 기밀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만 쓴다?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와 자원, 이런 것들은 누구만 사용한다? 인가된 그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인가된 사람만 써라. 그거죠. 그리고 정보가 만약에 전송되다가 중간에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어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데이터에다가 뭘 해라? 암호화를 시켜라. 그거죠. 그게 이제 기밀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거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다. 그거요. 인가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가된 사람만 수정할 수 있다. 그게 무결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거는 인가받은 그 사용자는 시스템의 정보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용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라는 거는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정보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는 그 사용자 있죠. 그 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패스워드, 아니면 인증용 카드, 아니면 지분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방지다. 그러면 부인 방지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송수시 당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고 주고받고 계속 할 텐데 그때 이제 송수신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게 우리 부인 방지요. 내가 분명히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아놓고 못 받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송수신 사실을 부인 못하게 그렇게 이제 증거를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해서 보안 요소 요 5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보안 요소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으니까 뭐가 뭔지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코딩이요. 시큐어 코딩 하고 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코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딩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C 언어가 됐든 자바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그런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그런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코딩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여러 단계 중에서 그게 이제 구현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죠.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취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보안 요소를 고려해서 코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구 분석 단계에서 우리 사용자들이 요구한 그 요구사항들 있죠. 그것들 중에서 보안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식별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식별을 해서 우리가 보안 설계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보안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는 걸 작성해요. 왜? 우리가 이제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때, 나 혼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에 참여하는 그 여러 명의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시큐어 코딩 교육을 실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보안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코딩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코딩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시큐어 코딩이다. 그 정도 의미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 세 가지 방법론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보안 요소요. 보안 요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